4월의 서울은 벚꽃으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골목 어귀 오래된 5층 건물 3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건물 간판에는 한울세무회계법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하늘이었습니다. 모니터 2개가 나란히 놓인 책상. 그 위에는 서류 묶음과 형광펜 그리고 반쯤 식은 커피 한 잔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숫자 10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틀린 항목을 발견했을 때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빨간 펜으로 조용히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사무실에는 그녀밖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6시가 되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데리러 간다고 했고 누군가는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33이었습니다. 세무사 5년 차였습니다. 하늘이 이 법인에 들어온 것은 28살 때였습니다. 야간 대학을 마치고 3번의 시험 끝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 시절 낮에는 편의점 계산대에 앉았고 밤에는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졸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졸릴 틈이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기댄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삶이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으면 기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늘에게 숫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됐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배신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그 명확함 속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하늘의 이력서 가족사항란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경남거제, 햇살 보육원, 생후 6개월 입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2번의 입양이 있었고 2번 모두 파양으로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8살, 두 번째는 13살이었습니다. 이유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원장 선생님이 방문을 열어주었고 하늘은 가방을 내려놓고 자신의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8살 짐 한 보따리를 들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장 선생님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하늘의 손을 한번 꼭 쥐셨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월 3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생일이었습니다. 밤 11시 하늘은 저장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1층 편의점에 들어가 도시락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하면서 점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점원이 웃었습니다. 하늘도 웃었습니다. 공원 벤치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혼자 앉아 도시락 포장을 벗겼습니다. 벚꽃잎이 한 장 날아와 뚜껑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손으로 털어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알림이 3개 있었습니다. 법인 단체 채팅방에서 온 생일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이모티콘이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감사합니다. 5글자를 입력하고 다시 화면을 껐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은 곳은 없었습니다. 걸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아는 엄마에 대한 것은 3가지뿐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수연이었습니다. 하늘을 낳았을 때 24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생후 6개월이 되던 날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서류에도 기록에도 그냥 공백이었습니다. 하늘은 오래전에 그 공백을 원망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원망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하늘은 귀 뒤로 머리를 넘기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깨가 조금 낮았습니다. 걸음은 빨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열흘 뒤 하늘의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하늘아, 나 최성희 원장이다. 내 엄마가 남긴 게 있어. 이제는 줘야 할 것 같구나. 하늘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화면 가득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받은 날 밤 하늘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떴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서너 번 반복했습니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최성희. 그 이름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잊었다기보다는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있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팥죽을 나눠주던 손. 밤에 울다 들켰을 때 등을 두드려주던 손. 그 손이 이제 낡은 봉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게 있어. 그 한 줄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새벽 3시에 KTX를 검색했습니다. 주말 아침 첫 차였습니다. 예매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부산역에서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할 즈음 하늘은 이어폰을 빼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거제도는 오랜만이었습니다. 18살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섬은 그대로였습니다. 조선소 크레인이 하늘 위로 솟아 있었고 골목 어귀에는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바닷바람과 기름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하늘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멈춘 이유를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최 원장의 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낮고 작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툇마루에 빛 바랜 방석.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최성희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허리도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하늘을 보자마자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노 원장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조금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낮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너무 늦었지.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툇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원장이 보리차를 2잔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마당만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원장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흰 봉투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내 딸 하늘에게 나중에 꼭 전해줘. 원장이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맡기고 갔어. 내가 다 크면 주라고 했는데 원장 노릇하면서 이게 제일 어려웠다. 하늘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눈물 자국이라는 것을. 글씨는 작고 촘촘했습니다. 또박또박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 글자 모양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하늘아,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곁에 있으면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엄마가 먼저 없어진 거야.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 내가 보육원에 있어야만 내 아빠한테 안 해코지한다고. 엄마는 너무 겁이 났어.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그때 엄마는 그 방법밖에 몰랐어. 용서해줘. 엄마는 매일 밤 내 이름을 불렀어. 편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문장이 몇 줄 더 있었지만
하늘은 그 자리에서 더 읽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편지를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쌓아올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필요 없다는 표정, 기대하지 않는 습관. 그것들이 단 2장의 종이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원장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하늘의 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오래전 밤과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한참 뒤 하늘이 편지 2번째 장을 마저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아래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병수. 하늘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분이? 원장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야. 거제에서 건설 회사한다. 지금도 잘 살고 있어. 하늘은 편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강병수. 외할아버지. 지금도 잘 살고 있다. 봉투 안에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낡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받는 계좌는 햇살 보육원 운영비 계좌였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이수연이었습니다. 마지막 입금일은 2001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하늘은 날짜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그해 3월이라는 것을 하늘은 성인이 된 뒤 보육원 기록을 열람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사망 한 달 전까지 엄마는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보내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멀어졌습니다. 조선소 크레인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강병수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병수를 검색하면 좋은 말만 나왔습니다. 거제상공회의소 부회장, 지역 장학재단 이사, 지난해 경남도지사 표창 수상. 사진 속 그는 항상 짙은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겼고 카메라를 향해 반듯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지역 유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퇴근 후 책상 앞에 앉아 화면을 뒤졌습니다. 기사, 인터뷰,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나오는 것은 전부 같은 결이었습니다. 성실한 사업가, 지역 사회에 헌신하는 어른, 존경받는 인물. 어디에도 이수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유튜브 알고리즘이 낯선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썸네일에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거제 건설 왕국 강병수, 그가 묻어버린 사람들. 채널 이름은 준혁의 현장. 구독자 41만이었습니다. 하늘은 잠깐 망설이다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영상은 강병수 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피해업체 대표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람도 있었고 그냥 정면을 바라보며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목소리들이 비슷했습니다. 지쳐 있었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단념하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하늘은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채널 소개란을 눌렀습니다. 경남 지역 토호 비리를 추적합니다. 박준혁. 연락처 칸에 이메일 주소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낼 말을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결국 짧게 썼습니다. 저 강병수의 외손녀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오늘 서울 올라가도 될까요?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하늘은 잠깐 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 합정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박준혁은 하늘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기자 같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정리된 문서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수연 씨 관련해서 저도 자료가 있었어요.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었는데 하늘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와 통장 사본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통장 사본을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입금일 날짜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자신의 파일에서 프린트된 문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2001년 3월 경남 지역 교통사고 보도 자료였습니다. 짧은 기사였습니다. 거제 외곽국도 단독 사고. 이수연 씨 27세 사망. 빗길 운전 부주의. 하늘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비가 안 왔대요, 그날.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직접 녹음한 진술이 있는데 뒤에서 차가 받쳤다고 했어요.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고요. 하늘은 기사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진술 저도 들을 수 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준혁의 노트북에 들어 있었습니다. 목격자 어씨였습니다. 이미 고령이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비 안 왔어요. 저는 그날 오후에 거기 지나갔거든요. 분명히 뒤에서 뭔가 받쳤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묻더라고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됐어요. 파일이 끝났습니다. 카페 안에 배경음악이 흘렀습니다. 나른한 오후 음악이었습니다. 하늘은 이어폰을 빼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무언가를 꾹 눌러 담는 것 같은 자세였습니다. 강병수 사무실에 비서가 있었어요. 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퇴직한 비서가 수첩을 갖고 있었는데 딱 한 줄 있어요. 사고 전날 날짜로요. 하늘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타이핑된 문장이었습니다. 딸 이수연 방문. 아이 되찾겠다 협박. 조치 필요. 조치 필요. 하늘은 그 네 글자를 2번 읽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늘은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회사에 익명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법인 대표 앞으로 온 메일이었습니다. 담당 세무사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하늘. 대표가 하늘을 불렀습니다. 본인이 요즘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겠어요. 하늘은 자리에 앉아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업무와는 관계없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대표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저작권 신고 들어왔어요. 채널에. 한꺼번에 12건. 하늘은 메시지를 읽고 잠시 있었습니다. 최 원장님한테도 연락해봐요. 준혁의 답이 금방 왔습니다. 방금 통화했어요. 보육원 부지 세금 문제가 갑자기 나왔대요. 몇 년 전 것을 지금 들고 나왔다고. 하늘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많았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통장 사본, 비서 수첩 기록, 목격자 진술 메모.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이것들이 증거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종이 몇 장으로 끝나는지 하늘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부족했습니다.
준혁이 있었지만 준혁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은 나이가 많았고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강병수 쪽은 달랐습니다. 돈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싸움이었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앉아 생각하다 보니 이상하게 무서운 감각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각이 생겼습니다. 단단하고 조용한 무언가였습니다. 잃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직장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관계는 원래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작권 신고를 받은 준혁, 세금 문제가 생긴 최 원장, 그리고 사고 전날까지 통장에 돈을 넣었던 이수연. 하늘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접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새로 입력했습니다. 번호는 강병수 건설사 대표 전화였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놓은 것이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느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강하늘이에요. 한번 만나시죠.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병수는 전화를 바로 끊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하늘은 기다렸습니다.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디서 연락이 다 오냐? 혼잣말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하늘을 향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제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서울로 오라면 오시겠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침묵이 있었습니다. 거제로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약속은 사흘 뒤 오후 3시였습니다. 거제 시내 커피숍이었습니다. 강병수 쪽에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하늘은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려가기 전날 밤 준혁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갈까요? 하늘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혁이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끝나고 바로 연락 주세요. 하늘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거제의 밤을 볼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서 수첩 4본, 목격자 진술 메모, 통장 4본.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사무용품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작고 납작했습니다. 핸드백 안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내일 배터리를 충전해 두기로 했습니다. 거제행 버스는 오전 10시였습니다. 하늘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어폰을 꽂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해안을 따라 달리는 길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어릴 때 이 길을 버스로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창에 이마를 대고 바다를 바라봤던 감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혼자였습니다. 지금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감각이 달랐습니다. 커피숍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착했을 때 강병수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점퍼, 흰 머리, 검색에서 보던 얼굴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사진 속과 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이었습니다. 하늘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강병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얼굴이 수연이를 닮았네. 감정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관찰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강병수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하늘은 물로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뜨자 강병수가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하늘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서 수첩 사본을 펼쳐서 강병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강병수의 눈이 내려갔습니다. 딸 이수연 방문. 아이 되찾겠다 협박. 조치 필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팔짱을 끼고 있던 손이 테이블 위로 내려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병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게 뭘 증명한다고 생각하냐? 그날 비가 안 왔다는 목격자가 있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날 여기 왔다 간 건 사실이고요. 강병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시절엔 다 그랬어. 미혼모가 애를 키우면 애가 더 힘든 거야. 내가 잘못 생각한 건지 몰라도 그땐 그게 맞다고 봤어. 협박이 맞다고 보셨어요? 강병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내가 강요한 게 아니야.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강병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고는 사고야. 내가 어떻게 했겠어. 그 나이에 밤에 혼자 운전을 하면. 2월 28일까지 엄마가 보육원 운영비를 보냈어요. 하늘이 조용히 끊었습니다. 사고 한 달 전까지요. 얼굴도 못 보는 딸한테. 매달. 강병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커피숍 안에 잠깐 음악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른하고 조용한 오후 음악이었습니다. 강병수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피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냐? 하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확인되는 감각이었습니다.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가방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병수의 시선이 녹음기 위에 멈췄습니다. 충분해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를 다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커피숍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커피숍 앞 골목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발은 단단히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끝났어요. 파일 보낼게요. 준혁의 답이 바로 왔습니다. 지금 어때요? 하늘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보내고 나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하늘은 준혁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녹음본, 목격자 진술, 비서 수첩 사본, 통장 사본.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올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괜찮아요?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응. 오히려 지금이 제일 괜찮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가 달렸습니다. 바다는 이미 뒤에 있었습니다. 서울이 앞에 있었습니다. 하늘은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잠이 왔습니다. 영상은 나흘 뒤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거제 건설업체 대표 딸의 의문사와 손녀 유기 사건의 진실. 준혁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 진술을 틀었습니다. 비서 수첩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통장 사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72시간 만에 조회수가 310만을 넘었습니다. 하늘은 그 숫자를 사무실 모니터로 바라봤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허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열리는 감각이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강병수는 일주일 뒤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내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관련자들이 하나씩 소환됐습니다. 하늘은 참고인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진술서를 쓰고 서명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하늘이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모니터 2개, 형광펜, 서류 묶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앉는 감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는 눈이 전과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동료들과 회식이 있었습니다. 삼겹살집이었습니다. 하늘은 항상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은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늘은 그냥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준혁과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밥을 한 번 먹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각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성희 원장에게는 매달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도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괜찮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은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거제행이었습니다. 이번엔 보육원 쪽이 아니었습니다. 시 외곽 공원 묘지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길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안내도를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묘비는 작았습니다. 낮고 납작한 돌이었습니다. 주변에 자풀이 조금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찾아오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이수연 1974-2001 27회였습니다. 하늘은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가져온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흰 꽃이었습니다. 손으로 묘비 위의 먼지를 가만히 닦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옆구역 억새풀이 일제히 한쪽으로 쏠렸다가 돌아왔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락 하는 작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하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강하늘이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세무사 됐어. 혼자 했어.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어. 잠깐 멈췄습니다. 밥도 잘 먹어. 친구도 생겼어. 이제 진짜로 괜찮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흘러도 됐습니다. 33이 되도록 한 번도 실컷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울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었습니다.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닌 거 이제 알아.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리고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이번엔 크게 불었습니다. 억새풀이 한꺼번에 크게 쏠렸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늘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늘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잠깐, 아주 잠깐 따뜻한 것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새풀이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땅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그 자리가 오늘만큼은 자신의 자리 같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즈음 일어섰습니다. 바지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수연. 하늘은 그 이름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이름 뒤에 다른 말을 붙였습니다. 엄마.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 아래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오후빛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그 빛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노래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악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걷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늘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음 생일에는 공원 벤치가 아니라 여기 와야겠다고 하늘은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말고 국화 한 다발을 들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세무사 일 이야기, 밥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엄마는 들을 것 같았습니다. 억새풀이 또 흔들렸습니다. 하늘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을.